네, 안녕하세요. 사진강사 전민혁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카메라들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촬영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서 찍고 싶은 사진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 선택하는 것도 좋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은 이 본격적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게 굉장히 다양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뭐 DSLR 카메라가 유독 이렇게 바깥쪽에 버튼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한데, 네, 이렇게 그렇죠. 네, DSLR 카메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서 어떤 나름 이제 큰맘 먹고 좋은 카메라 샀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미러리스 카메라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도 그렇고 버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쓸 때는 자,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버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터치 한 번이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DSLR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버튼 자체가 뭔가 이제 처음에 사진에 접근하는데, 카메라와 친숙해지는데 뭔가 굉장히 좀 장애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튼들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능들을 우리가 좀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사진 찍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빠르고 뭔가 이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효과를, 이제 사진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싶을 때 이런 버튼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 렌즈가 이 앞에 끼워져 있어서 이거 좀 빼볼게요. 네. 렌즈를 빼고 설명을 해야지 더 이제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이 카메라 한번 먼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가지고 온, 그러니까 준비한 카메라는 니콘의 D750이라는 이제 카메라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이 D750으로 이제 버튼들을 설명을 하긴 하는데, 사실 심지어 같은 니콘사에서 나온 카메라들끼리도 이 버튼의 위치나 구성이 좀 다르고, 그리고 다른 메이커들, 예를 들어서 캐논이나 소니, 또 파나소닉, 올림푸스 등등등 다른 브랜드들하고 또 버튼의 위치나 구성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예시로 보여드리는 D750의 어떤 구성이 여러분들한테 완전하게 똑같이 이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버튼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들의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내용들,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의 어떤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버튼들이 거의 이제 카메라나 그러니까 카메라 종류나 그 메이커들의 차이와 무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카메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용어를 좀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카메라의 앞면, 그리고 윗면, 그리고 뒷면, 그쵸?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이제 드는 사람, 그러니까 촬영자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왼쪽이 됩니다. 카메라의 왼쪽 면, 그리고 오른쪽 면, 그리고 이제 아래쪽 면이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위쪽 면부터 한번 볼게요. 위쪽 면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버튼은 요 부분이에요. 네,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모드 다이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돌아가는 부품, 돌아가는 부분을 우리가 다이얼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모드 다이얼, 그리고
이 앞쪽에 다이얼이 있고, 또 전면 다이얼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돌아가죠. 그리고 뒤쪽에도 또 다이얼 또 있습니다. 후면 다이얼. 이 뒤치로공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이 크게 3개가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때때로 카메라에 따라서 이 모드 다이얼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전면 다이얼과 후면 다이얼, 이 2개의 다이얼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다이얼이 최소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메인 다이얼. 그러면 이제 그 다이얼이 보통 메인 다이얼의 역할을 하겠죠. 돌아가는 기능들을 하는 이 부품, 그러니까 다이얼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설정을 바꾸는,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중요한 설정들 있잖아요.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뭐 감도 이런 것들을 바꿀 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다이얼이 3개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제가 아까 좀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드 다이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드 다이얼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일단 영문으로 뭐 M, A, S, P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M, A, S, P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초록색 초록색 카메라 모양의 오토라고 적혀 있는 모드, 그리고 뭐 프레시 모드인가요? 뭐 씬, 그 다음에 U2, U1, U2, 뭐 그 다음에 뭐 이펙트 모드. 근데 이 다이얼에 적혀 있는 내용들도 카메라마다 그리고 메이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여기 보이는 MASP 이 4개의 영역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다른 부분의 어떤 모드와 이 MASP 모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4개 구분되어 있는 이 4개의 모드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 모든 카메라에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촬영 모드예요. 네, 촬영 모드. 그래서 여기 뒤쪽에 있는 뭐 여기 U1, U2 아니면은 뭐 녹색 카메라 모양 이런 모드들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여기 MASP 이 모드, M 모드, 뭐 A 모드, S 모드, P 모드 이 모드는 모든 카메라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동일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촬영 모드 다이얼, 그쵸? 촬영 모드 다이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모드 다이얼이 나중에 우리가, 매뉴얼 모드, 그러니까 수동 모드로 찍을 거냐, 아니면은, A 모드, 뭐 조리개 우선 모드로 찍을 거냐, 그 다음에 S 모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그 다음에 P 모드, 프로그램 모드로 찍을 거냐. 그러니까는 카메라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방식의 기본, 근본적인 어떤 방식을 얘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 게, 여기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이렇게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니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딸깍딸깍 셔터 릴리즈에 이 온오프 버튼이 붙어 있어요. 이것도 뭐 카메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원을 켜 끄는 기능 버튼은 아마 모든 카메라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노출 보정 버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측광 방식을 결정하는, 측광 모드를 결정하는 버튼이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또 버튼이 많아요. 뭐 메뉴 버튼, 그 다음에 여기는 화이트 밸런스 버튼인가 보다. 그쵸? 그 다음에 퀄리티 버튼, 그 다음에 ISO 버튼. 그리고 또 하나의 버튼에 뭐 이렇게 글이 적혀 있기도 하고, 또 버튼 자체에 아이콘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튼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뭐 2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돋보기로 마이너스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ISO, 또 써져 있고.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돌아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모드 다이얼,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림 있는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노출 보정 다이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서는 이제 메뉴 다이얼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ISO라고 적혀 있는 이 버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ISO 버튼. 그리고 뭐 인포 버튼
UK 버튼 이거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제가 잠깐 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가져왔어요. 일단 카메라 켜봐야 되니까 결합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준비하는 이 영상은 일단 카메라에 대해서 또 사진은 물론이고 카메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을 전제로 해요.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결합하는 방법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잘 쓰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더 기본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터리는 여기 지금 ET750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얘가 EN2L15라는 이제 배터리예요.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비대칭이죠. 그렇죠? 밑면과 윗면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배터리를 결합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구멍의 모양에 맞게 배터리를 끼면 되니까. 근데 이런 카메라와 달리 때때로 이제 어떤 카메라는 배터리가 그냥 이렇게 네모난 뭐 이렇게 직사각형 블럭 같은 그냥 육면체 블럭 같은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터리는 당연히 이 결합을 시킬 때 조금 더 들어가는 접점 부위를 확인하고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 안 하고 너무 성급하게 이제 결합을 막 억지로 시키다 보면은 그게 또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의 오른쪽 면에 메모리 카드를 꽂는 구멍이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꽂을 때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메모리 카드를 꽂을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잠깐 볼게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를 꽂을 때 이렇게 촬영자의 입장에서 이 메모리 카드 윗면, 지금 이 니콘 D750은 SD 카드가 들어가죠. 이 SD 카드 윗면을 보고 촬영자 입장에서 보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꾹 눌러주면은 딸깍 소리가 나면서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덮개를 덮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카메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메라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카메라도 있고, 그렇죠? 어떤 카메라는 뭐 아래면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이 저장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이 저장되는 장소인 메모리 카드가 혹시라도 결합을 잘못하다 고장이 나게 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넣으려고 할 때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너무 억지로 힘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 잘 안 들어가면은 뺐다가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고 넣어보는 거죠. 가볍게 넣었을 때 들어가면은 맞는 방향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눌러주고 덮어주면은 결합이 됩니다. 메모리 카드 중요해요. 메모리 카드가 고장나면은 우리가 되게 애써서 찍은 사진들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꽂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결합을 했으니까 전원이 켜지겠죠. 제가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메뉴 버튼이었죠. 메뉴를 눌러가지고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제 카메라를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가장 처음 세팅하는 내용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화질 설정이에요. 화질 설정. 화질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화질로 들어가서 여기 되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뭐 NEF RAW 플러스 JPG 파인, 그 다음에 NEF RAW 플러스 JPG 노멀, 뭐 그 다음에 좀 밑에 보면 뭐 JPG 파인, 뭐 JPG 노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로우 파일과 JPG의 차이 아직 뭐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되게 낯설고 잘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컴퓨터 상에서 혹은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어떤 이미지를 본다고 할 때 그 이미지 파일의 포맷, 그러니까 형식이 거의 대부분은 JPG가 많아요. JPG. 그러니까 JPG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이미지 파일의
형식 중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많이 쓰이다 보니까는 우리는 그냥 JPG 그러면 딱 이미지라고 이제 뭐 딱 떠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 카메라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가장 많이 쓰는 그 이미지 파일 형식인 JPG로 사진을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에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JPG뿐만이 아니라 로우 파일이란 것도 같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찍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로우 파일이랑 JPG를 같이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로우 파일만 기록을 하거나 혹은 JPG만 기록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로우 파일은 쉽게 말하면은 필름의 비유로 하면 현상되지 않은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JPG는 현상과 인화까지 완료된 이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JPG는 이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에 들어온 어떤 빛의 정보, 이거를 이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와 그리고 그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그 빛 정보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 이미지란 파일로 변형시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우 파일이란 거는 그 정보의 데이터를 이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냥 센서에 닿은 데이터 그대로 저장을 한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JPG는 뭔가 요리가 된 음식, 그 다음에 뭐 로우 파일은 요리가 되기 전에 아직 재료 상태의 어떤 뭐 그 밑재료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JPG와 로우 파일 두 가지의 차이는 단순히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필름으로 비교했는데 현상 전 파일과 현상 후 파일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상 전, 현상 후, 여기서 생겨나는 어떤 장단점이 이제 JPG와 로우 파일이 가진 장단점이 되는 거죠. 현상 전의 파일은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이후에 현상을 컴퓨터에서 촬영자가 컴퓨터에서 현상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이 보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보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JPG는 이미 카메라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진가들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로우 파일과 그 다음에 이 JPG 파일을 같이 찍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작업을 위해서, 보정 작업을 위해서 남겨두고, 그 다음에 JPG 같은 경우에는 리뷰, 그리고 셀렉. 그러니까 내가 찍은 내 사진을 한번 훑어보고 검토를 하고 거기 셀렉하는 데 있어가지고 JPG가 더 편리하거든요. 자, 그럼 이런 차이를 또 왜 만드냐? JPG가 로우 파일보다 용량이 훨씬 적습니다. JPG가 로우 파일보다 용량이 작아요. 파일 용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우 파일이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40메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40-50메가 나오는데 그 정도라면 JPG는 뭐 3메가, 4메가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용량이 훨씬 작으니까 컴퓨터에서 뭔가 불러드리고 읽는데 이제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내가 찍은 사진을 검토하고 셀렉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그렇게 셀렉한 파일을 셀렉한 다음에는, 그 사진을 셀렉한 다음에는 이 로우 파일을 이용해서 그 사진의 어떤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제 어떤 보정을 위해서 그렇게 더 좋은 화질을 위해서 로우 파일로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처음에 이걸 먼저 선택을 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이렇게 지금은 로우 파일과, 그러니까 이 앞에 NF는 이 니콘 로우 파일의 확장자예요. 이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브랜드마다, 그러니까 카메라 메이커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캐논 같은 경우에는 아마 CR2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뭐 SR 였던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니콘은 NF 이런 식으로 다 다른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쨌든 이 NAF라는 형식의 로우 파일 그리고 JPG를 고르는데, JPG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파일, 노멀, 베이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노멀, 베이직은 JPG의 압축률을
얘기를 하는데, 이 JPG가 아까 제가 용량이 작다 그랬었죠. 용량이 작은 이유는 얘를 압축한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이에요. 더 뭔가 그 컴퓨터에서 용량이 작은 파일을 훨씬 구동하기가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파일의 용량을 압축시키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JPG인데, 여기서 파인, 그 다음에 노멀 베이직은 압축률이 파인에서도 베이직으로 가서 더 많이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량은 작아지겠죠. 하지만 용량이 작아질수록 화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인, 노멀 베이직이 파인 같은 경우는 더 좋은 화질, 최고 화질, 노멀은 중간 화질, 베이직은 제일 낮은 화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파인, 노멀, 베이직. 니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권장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 로우 파일과 그리고 최고 화질의 JPG 권장을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좀 용량이 다 커져가지고 좀 이제 뭐 집에서 사진 작업을 하는 컴퓨터가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우 파일과 JPG 베이직으로 저는 또 이렇게 권장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JPG의 용량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가볍게 할 수가 있고, JPG만 찍는 거는 저는 사실 저는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보정까지 염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우 파일을 같이 찍어두면은 나중에 사진 보정을 할 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로우 파일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특히 포토샵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포토샵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이제 뭐 이미지 보정 프로그램들이 너무 낯설고 컴퓨터 자체가 낯설고 이거를 뭐 보정하는 게 엄두가 안 나,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내가 뭔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 같은 부분도 많이 익숙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로우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빛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권장하는 거는 당연히 이 로우 파일을 무조건 같이 찍는 거, 그 다음에 뭐 JPG 베이직으로 조금 용량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상 사이즈를 니콘 같은 경우는 따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상 사이즈는 라지, 미디움, 스몰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화상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 센서가 가지고 있는 화소를 전체를 다 써서 기록을 하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써서 기록을 하냐, 이 차이인데, 당연히 라지가 이제 여기 들어있는 그 센서가 가지고 있는 화소를, 그 픽셀을 다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가장 큰 사이즈로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아마도 다른 카메라 메이커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라지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스몰 사이즈 이렇게 할 때 요 화상 사이즈의 결정은 JPG에만 적용이 됩니다. 로우 파일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화질에서 로우 파일과 JPG를 같이 찍는 걸로, 기록하는 걸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로우 파일은 무조건 라지 사이즈로 기록이 되는 거고, 같이 저장되는 JPG 파일에서 그 사이즈를 우리가 조절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보정을 로우 파일로 한다고 하면은 JPG, 그러니까 셀렉과 어떤 셀렉과 리뷰의 어떤 용도로만 사용하는 JPG 파일은 사이즈가 작아도 상관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상 사이즈는 스몰로 하고, 그다음에 화질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일과 JPG를 같이 찍는 걸로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 뭐 버튼들 몇 개 얘기하고, 뭐 배터리 끼고, 메모리 카드 끼고, 모드 다이얼 얘기하고, 그쵸? 메뉴 버튼 어디 있는지 얘기하고, 이런 거 몇 개 얘기하니까 시간이 너무 막 금방 갔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버튼은
이게 전부를 다 아주 동일한 빈도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 모드 다이얼 자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노출 버튼 다이얼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뭐 ISO 버튼 또 많이 쓸 거예요. 예. 노출 버전 버튼이랑 ISO 버튼 많이 쓸 거고, 화이트 WB라고 써져 있는 버튼도 많이 쓸 거고, 몇 가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혹은 지금 제가 권장하는 뭐 이런 모드 다이얼, 뭐 노출 보정 버튼, 뭐 화이트 밸런스 버튼, ISO 버튼 이런 것만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런 것만 기억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더 많이 쓰게 되는 버튼들이 생기고, 그런 버튼들 먼저 이제 기억에 남게 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버튼들이 실제 이 카메라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더 이제 중요한 어떤 버튼들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영상으로 이 뭐 카메라 부분 자세하게 설명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은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각자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내 카메라의 어떤 매뉴얼, 카메라 처음 사면은 박스 안에 책이 들어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서죠. 두께가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두께가 두꺼워서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정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정독하면서 이 버튼들의 기능들을 한 번씩 눌러보고 확인해보고, 이런 뭐 굉장히 좀 지루하고 지난한 그런 시간이지만은 그걸 한 번은 꼭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렇게 좀 지루한 시간을 거치고 나면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 혹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각자가 이제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이 카메라 사용법을 조금 더 금방 이렇게 숙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 뭔가 제가 대단한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버튼들에 대해서 어쨌든 한 번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